안녕하십니까. 윤여창TV 세상만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TV 드라마 우시 왕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그 희로애락의 감정, 욕망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이야기가 오늘 우리 현대인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갑자기 전사를 하게 됩니다. 후계자가 정해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왕의 형제가 5명 있고 또 왕자들이 있어요. 그 와중에서 여러 가지 암투가 이제 벌어집니다. 이 상황에서 우시 왕후는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갑니다. 지혜롭게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력을 보이죠. 새로운 왕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력을 유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옛 이야기는 오늘 현대인에게 2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우선 강한 여성상이 이미 2000년 전에 고구려에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권력을 장악하는데 기본 정신은 권력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드라마 우시 왕후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권력은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권력은 누가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쟁취하는 것이다. 이 말은 사실 오래전부터 있어 왔어요. 역사적으로 많은 권력자들은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걸맞는 노력을 해서 권력을 얻어왔죠. 20세기의 위대한 음악가라는 평을 듣는 베를린 필 지휘자인 카라얀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후계자는 스스로 나타나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 모든 분야에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의지가 중요한 것은 설사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될지라도 이 드라마 우시왕후에서 우시의 경우가 그렇죠. 그런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궁궐 실력자들은 우시 왕후를 벌써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시는 단호하게 이 상황에 대처합니다. 의지가 강하면 명확한 목표를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우시 왕후는 취수혼, 즉 동생과 결혼하겠다는 그러한 목표를 세웁니다. 이런 강한 의지는 개인이 큰 일을 성취하는 데 도움되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되고 이것이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우시 왕후가 보여준 그런 강한 여성상을 보여준 사례가 현대에 들어와서 파키스탄에 있었습니다. 말랄라 우사푸차이라는 여성교육 운동가가 있는데 그 당시 파키스탄은 여성의 교육이 이슬람 교리를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서 제한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 그것을 철폐해야 된다는 운동을 강하게 펼쳤죠. 많은 테러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랄라 여사는 용감하게 정말 목숨을 걸고 그러한 여성의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3발의 총알이 그녀 몸에 박혔죠. 목숨은 건졌지만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운동의 결과 보다 많은 파키스탄 소녀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백만 소녀들이 교육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빈곤이나 조혼, 차별을 받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시왕후 같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자세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가장 최근에
강한 여성으로 부각되는 인물이 카말라 해리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입니다. 1964년생이죠. 아버지는 자메이카 사람이고 어머니는 인도 사람인데 둘 다 공부하러 미국으로 왔다가 만나서 이제 카말라를 출생하게 되죠. 카말라 해리스는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공부를 마치고 검사로서 활동했습니다. 여성과 아동 보호에 관심을 많이 보였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을 거쳐서 4년 동안 상원 의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부통령으로 일을 하게 됐는데 초기에 카말라가 부통령에 임명되었을 때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연로해서 건강의 이상 증세를 벌써 보이고 있는데 유사시에 과연 카말라 해리스가 그 직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걱정들을 했어요.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와서 보니까 그동안에 부통령으로 있으면서 카말라 해리스가 여러 방면에 걸쳐서 정치나 외교, 군사, 또 안보, 경제 각 방면에 상당한 실력을 쌓아가는 것이 지금 판명이 되고 대통령직을 잘 할 수 있다. 그렇게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카말라 해리스가 그 장벽, 유색인종이고 여성이고 또 이민자의 2세이고 그런 어려움을 다 넘어서 그런 성공한 강한 여성으로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드라마 우시왕후를 보면서 또 그 주인공의 연기를 보면서 얼마 전에 작고한 프랑스 세계 최고의 미남 배우라고 불렸죠. 그 알랭 드롱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이 화면에 보이면 아주 화면 전체에 존재감이 가득했어요. 그 이목구비가 마치 조각한 듯했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냉정함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었죠. 침울한 인상을 준다는 틀에 사로잡히긴 했었지만은 여러 장르에 걸쳐서 스릴러나 로맨틱 드라마, 코미디 등 여기서 연기력을 보였습니다. 그 우시왕후를 맡은 그 여주인공의 경우 이 알랭 드롱에 비할 때 확실히 연기력은 못 미쳤어요. 이게 좀 아쉬웠습니다. 알랭 드롱을 유명하게 만드는 영화가 있는데 1967년에 발표된 사무라이라는 영화입니다. 살인자라는 뜻이죠. 여기서 알랭 드롱은 피도 눈물도 없는 그 청부 살인자의 역을 아주 잘 해냈어요. 일이 잘못되면 자신도 죽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절대로 외부로 노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암살자가 갖는 고독보다 더 큰 고독은 없을 거예요. 이런 역할을 그 세트하고 잘 조화시켜가지고 해냈습니다. 우시왕후의 경우에 제작비가 300억이 들었다고 하는데 물론 사극이니까 뭐 스케일이 커야 되니까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사무라이에서는 세트가 아주 단순합니다. 일체의 군더더기 없는 그런 세트를 사용하고 그것이 잿빛 아파트 밖으로 그 상박한 도시 풍경과 연결돼 가지고 그 살인자가 갖는 고립감, 고독감을 표현했습니다. 그 사무라이 영화에서 말랭드롱이 그 깜빡거리는 눈, 마치 그 의심덩어리 같은 아주 사악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선글라스를 그 큰 것을 착용해서 또 그것이 그런 분위기를 더해주고 또 그가 입었던 코트 이런 것들이 그를 마치 경찰이나 다른 감시자로부터 그를 보호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 합니다. 그래서 그 장식품이나 옷, 또 그의 그 표정 같은 거 종합적으로 그러한 그 살인자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시 왕의 경우에는 확실히 이런 면에서는 아직도 더 노력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화제의 작품 드라마 우시 왕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간 감사합니다.